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본인들의 임기가 시작하기도 전에 국회의사당 앞마당에 천막 깔고 농성을 시작한 이 민주당 초선 당선자들에 대한 비판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임기는 5월 30일 국회 제22대 국회가 개원해야 임기가 시작이 되는데, 본인들의 임기가 시작하기도 전에 국회 앞마당에 천막을 까는 행태, 이거 시청자 여러분 상당히 이건 위험스러운 어떤 그런 장면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제 문화일보가 사설을 통해서 이 세력들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뭐냐면, 국회가 민의의 전당인데, 그래서 국민들의 수많은 이해 충돌을 조정하고 협의하고 화해를 이끌어내서 법안 발의를 하고 이런 곳인데, 이게 길거리 정치의 장이 되면 이게 아주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의 어떤 천막 농성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장면이다, 이렇게 지금 사설에서 날카롭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천막 농성을 하는 이 세력들이 주장하는 것이 지금 최혜병 특검부터 받아라,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라, 이렇게 걸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또 자기들이 비상행동 선포식을 여는데 거의 뭐 70여 명이 넘게 왔고, 또 국회의장 후보로 나갈 사람들도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들이죠. 와서 쉽게 이야기하면 눈도장을 찍는 거죠. 여기 지금 가담하고자 하는 게 71명인데요. 민주당 국회의원 171명, 그러니까 당선자 말하는 겁니다. 22대 국회 171명이 당선됐는데 71명이 이 천막 농성에 가담하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화일보 사설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싹이 노랗다는 말이 딱 맞아 떨어진다, 이 초선 당선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식이라면 의원직을 내놓고 시민운동가로 변신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국회의원들의 어떤 그 품격을 아주 떨어뜨리는 행태인데, 이제 이 세력들이 조금 더 살펴보면 민주당 이번에 당선자 171명 중에 71명입니다. 거의 40% 넘어요. 그러니까 이 40% 넘는 이 민주당 초선, 지역구 61명, 비례 10명입니다. 야, 이거 그러니까 41.5%라고 하네요. 이제 이들이 이런 식으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마치 시민운동가 또는 아스팔트 활동가처럼 행동할 경우 국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점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이죠.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이것도 행동 지침도 내렸어요. 매일 10명 이상씩 돌아가면서 농성을 한다. 그리고 초선 당선자 1명당 주 1회는 기본이고 플러스 알파, 한 주에 최소 한 번은 해야 되고 2번 내지 3번도 좋다. 그리고 재선 이상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자기들끼리 투쟁 지침, 일종의 투쟁 지침, 민노총이 잘하는 투쟁 지침 같은 걸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이 국회의원들이라고는 좀 볼 수 없는, 참 보기 드문 이런 행태입니다. 가령 미국 의회나 영국 의회 같은 데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 수준이 지금 이런 걸 보면, 천막 농성 하겠다고 하는 걸 보면 엄청나게 지금 추락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결의문을 낭독한 사람들 또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들, 투쟁 지침을 하단하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냐? 친 이재명계라는 겁니다. 자, 결의문 낭독한 사람이 모경종 당선자인데 인천 서구병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행비서 출신이래요. 또 그 메시지를 보낸 사람도 또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선배 현역 의원들도 참석해서 참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어떤 그런 행태를 보였는데, 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는 이재명 대표의 아주 최측근이죠. 초선 당선자들이 자발적으로 특검법 관철을 위해 비상행동에 들어가는데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결의의 표현. 선배 국회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맞장구를 쳐주고 있는 게 지금 민주당의 행태입니다. 자, 홍익표, 이 최혜병 특검법 처리를 주도한 홍익표 전 원내대표. 아직 국회의원이 되지 않은 초선 당선자들이 비상행동을 시작했다.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린다. 여러분의 투쟁을 통해 해병대원 사망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기를 기대한다. 자, 이런 식으로 투쟁하면 최해병의 사망 사건의 진실이 드러납니까? 지금 경찰이 과실치사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 또 공수처가 외압 수사 혐의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왜 공식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는 것을 조금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조급하게 정치적인 선전선동을 해대면서 같이 투쟁을 하면 해병대원 사망 사건의 진실이 드러납니까? 투쟁을 하면? 그럼 수사기관은 뭐 하려고 그런 수사기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도 특히 공수처 같은 그런 어떤 외압 수사하는 기관. 또 군 내에서 사망 사건이 나면 경찰로 사건 수사를 하게 만든 그 법안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까? 민주당 의원 주도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만들어 놓고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법안, 그 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걸 또 거부를 하고 또 다른 또 행태. 법이 안 되면 이번엔 투쟁으로 간다 이거예요. 투쟁되면 최혜병 사망 사건의 진실이 드러납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자, 여기 또 초선 당선자들도 더 불을 지르는 그런 강성 발언을 쏟아냈는데, 부승찬 경기 용인병 당선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임을 포기하는 것 같다. 이건 국방도 아니고 나라도 아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선전선동을 하죠. 이게 나라냐? 응? 뭐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이냐? 이게 나라냐? 이런 식으로 선전선동을 해대죠. 또 이재강 의정부 을 당선자는 사단장 한 명 지키겠다고 국민을 무시하는 정권이다.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우리 국군의 위상을 흔들려는 이런 강성 발언을 쏟아낸 거죠. 자, 이런 초선 당선자들의 천막농성 행태는 국회에 어떤 전혀 걸맞지 않는 정말 이게 후진적인 행태입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여야 국회의원들의 건전한 토론, 협의, 협상 과정을 통해서 국민을 위하는 법안들이 생산이 되고 그게 제도가 되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모든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그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본인들의 임기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거기다가 천막농성 쳐놓고 국회의원이 아니고 시민활동가나 아스팔트 투쟁가처럼 행동을 하면 그 국회의원으로 존경을 받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하죠. 지금 이번 민주당 초선 당선자들의 천막농성 행태는 이런 면에서 지극히 퇴행적이고 후진적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